아, 안녕하십니까. 지금 빙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빙하 우주와 얼음별, 얼음으로 된 별이 있을 것이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고 열을 내는 것을 별이라고 그럽니다. 그 태양도 별입니다. 어디 멀리 무슨 오리온座나 그런 데서 별이 빛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그 더운 열을 내는 존재고 빛과 열을 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별이라고 그럽니다. 그 별의 주위에는 그 공전하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 행성들은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지만 자기가 빛을 내진 않습니다. 그러면 빙하 우주에서 얼음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온도가 없습니다. 즉, 그 빙하 우주는 온도가 매우 낮죠. 아주 절대 온도에 거의 가까운 그런 지경이죠. 그러면 절대 온도는 켈빈 제로다. 켈빈 제로. 우주의 온도 켈빈 0도. 그거는 섭씨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73도 15분입니다. 그것은 절대 온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온도가 높아서 마이너스 250도라든가 마이너스 220도, 마이너스 200도 이러면은 얼음의 상태로 물이 얼어있는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 그 중간에는 빙하 우주가 존재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그 독일의 헤르빙거의 그 생각입니다. 그분 그 우주 천체 물리학자가 주장한 빙하 우주론, 독일 말로는 벨트 아이스 레레, 영어로는 월드 아이스 세오리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제창하고 우주에는 그 빛을 내고 열을 발하는 존재는 그거는 지금 우리 나사에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우주 전체 크기의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96%에 해당하는 암흑의 세계, 그거는 차가운 세계입니다. 그거는 빙하의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열이 없고 빛이 없는 그러한 공간을 채우는 것은 원래 물이라는 게 생겨나기 때문에 물 분자가 우주에 많기 때문에 거기는 빙하의 모습으로 얼어있는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앞에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린 내용은 빛이 굴절한다. 그래서 얼음이 우리 지구에서처럼 대기권이 있어서 공기방울이 들어가서 어떤 그런 기포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맑은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한 그런 얼음이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기에는 먼지라든가 무슨 그런 오물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수정보다도 더 맑고 깨끗한 그러한 얼음에 빛이 닿으면 빛이 굴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또 자연적으로 생겨난 우주 천체 망원경, 이것이 아주 그 우리 허블 망원경이나 뭐 제임스 웹 천체 망원경이나 이런 그 렌즈, 사람의 손으로 만든 렌즈, 또 그것을 반사하는 반사경, 뭐 이런 것들 지구에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보다 더 정교하고 더 섬세한 그러한 얼음 덩어리들이 존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얼음덩이가 말하자면은 차가운 별이다. 덥진 않은데 거대한 얼음덩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구형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만한 그러한 얼음덩어리가 존재한다. 동그랗게. 그러면 그거는
얼음별일 겁니다. 그 얼음별이 그 캄캄한 암흑세계 속에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빛이 한번 그리를 지나간다 할 때는 그 얼음별에서 벌어지는 그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굉장히 생겨날 겁니다. 그것이 빙하 우주와 얼음별, 그것이 얼음덩어리가 별만한 크기, 또 별처럼 보이는 그런 얼음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빙하 우주에는. 그랬을 때 그 얼음덩어리로 된 아주 맑고 깨끗한 수정과 같은 공, 그런 것이 빛이 없고 열이 없는 데서 캄캄한 암흑 속에서 형성됐을 겁니다. 그런 데서 만일에 그 가까이에서 무슨 빅뱅이 일어나 가지고 열과 빛이 닿으면서 그 얼음별에 무슨 작용을 할 때 얼음별이 녹는다든가 뭐 이렇게 될 때 그 직전에, 녹기 직전에 빛이 닿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느냐. 그 얼음별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멀리 있는 빙하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제임스 웹 그 천체 망원경을 금년 말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금년에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먼 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주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허블 망원경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660km 정도에서 하는데 이거는 제임스 웹 텔레스콥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거리에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주의 그 깊은 방향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허블 망원경은 포착하지 못한 굉장히 멀리 있는 물체들을 포착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빙하 우주의 모습을 허블 망원경은 그거를 식별하지 못했는데, 허블 망원경은 그거는 거기까지 포착을 못하고 또 그냥 성운 정도나 온도가 좀 높은 데 보이는 찬란한 성운, 이런 것을 사진 찍고 식별했으나 아주 차가운 공간, 우주 빙하, 그 빙하의 모습이 어떤지를 제임스 웹 텔레스콥이 발견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서 여러 형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선 거기서 가장 멋있는 것은 얼음별을 식별하게 될 것이다. 제임스 웹 텔레스콥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허블보다도 더 깊은 우주에 더 멀리 있는, 그래서 그 빙하 우주를 발견해서 그거를 한번 식별해 본다고 할 때 적외선을 보내서 적외선 카메라로 그 빙하 우주를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가시화한다고 할 때 분명코 얼음별들이 나타날 거야. 나는 믿습니다. 얼음별, 아이스 스타입니다. 그 얼음별이 어떤 모양을 하겠는가? 구형이겠는가? 아니면은 무슨 맥각형이겠느냐? 아니면 무슨 조각지겠느냐? 무슨 우리 운석 뒤에 있는 그러한 운석들처럼 생겨. 또 카이퍼 벨트에 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겠느냐. 그러나 이게 얼음이라고 생각할 때, 물이 얼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수정보다도 맑고 깨끗한 우리 인간의 손으로 갈고 닦아서 만드는 렌즈와 이런 거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정교하고 맑고 깨끗한 그러한 렌즈처럼 보이는 모습의 얼음별,
거기에 빛이 닿았을 때 어떤 형상이 나타나겠는가? 몹시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빙하 우주를 탐구하다가 거기에 여러 모양의 그 얼음별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주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주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거. 빅뱅에서부터 그 공간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 공간이 그 없는 데서부터 이게 커지기를 시작해서 공간이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깊이, 그거는 뭐 137억 년입니다. 그런데 134억 년 된 그런 은하계를 발견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아주 더 멀리 빛의 속도로 그냥 137억 년이다가 아니고 137억 광년이다.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간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137억 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주가 팽창했다. 그 얘기하고 137억 년 동안의 빛의 속도로 뭐가 진전했다 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우주가 그렇게 팽창해서 커져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250억 년이 걸린다,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 공간에는 무슨 빛이나 열을 내는 이러한 온도를 가진 존재, 이런 것보다는 온도가 없는 암흑의 존재가 더 많다 그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있고 빛을 내는 이러한 물체들은 전체 우주의 4%밖에 안 되는 것이고 96%가 빛이 없는 암흑의 세계고 온도가 없는 그런 세계다. 그러면 그 96%는 거의가 다 빙하 우주가 아니겠는가. 그 96%나 되는 그 넓은 빙하 우주를 우리가 식별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망원경이라든지 우선 발견되는 것이 그 얼음별들일 겁니다. 얼음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든가 이런 물리학은 열역학입니다. 그래서 그 뉴턴의 그 물리학을 터모다이나믹이라고 그럽니다. 열의 그 능동화, 열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하는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한 물리학이기 때문에 만유인력이다, 잡아다닌다, 중력이다, 무슨 전자기력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온도가 있는 데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전혀 없다, 절대 온도의 세계에 가깝다, 이런 데서 일어나는 현상은 온도가 높은 데서 일어나는 현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극저온에서 자기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초전도 자기력 방식입니다. 그럼 온도를 낮춰서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깝게 마이너스 270도, 272도, 273도 15분입니다. 그게 절대 온도인데 270도만 하더라도 3도 차이죠. 260도, 220도, 마이너스 240도, 이러한 아주 마이너스 20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극저온, 이 상태에서는 뉴턴의 물리학과는 다른 물리학이 적용되는 겁니다. 터모다이나믹이 아니고 크라이오 다이나믹, 크라이오라는 거는 차갑다는 거죠. 열이 아니고 반대로 그 열이 없는 아주 차가운 냉각된 그러한 다이나믹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이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초전도 자기력, 그러니까 슈퍼 컨덕팅 마그네티즘, 이런 것으로 자력 부상 열차도 만들고, 이런 것으로 LHC라고 하는 입자를 프로톤이나 뭐 뉴트론이나 이런 것을 하드론, 이런 것을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는 방법. 이것은 아주 초전도, 아주 극저온에서 자기력을 나오게 해가지고서는 그 굉장히 자기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다. 그러면은 빙하 우주, 아니면 우주 빙하,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사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그 물리학 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우리가 뭘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런 X라고 하는 물리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거기에도 어떤 그 얼음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호간의 인력작용도 있고, 거기서도 공전과 자전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아직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 빙하 우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슨 망원경이라든가 또는 그 탐색선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이, 아무리 카이퍼 벨트가 차가운 데고 그런 데로 간다. 오르트 구름, 그것 뭐 마이너스 220도입니다. 카이퍼 벨트는 마이너스 120도고 그런 데로 탐색선을 보낸다. 또 우리가 이번에 제임스 웹 그 텔레스콥을 150만 킬로미터 거리에 올린다고 할 때 거기는 아주 차갑습니다. 온도가 마이너스 10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기계체들이 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태양열을 모아서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임스 웹 그 텔레스콥 내부에는 그 기계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히터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데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점 그 우주의 차가운 우주, 좀 카이퍼 벨트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120도,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오르트 구름 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220도, 이러한 쪽으로 나가서 차가운 우주, 또 빙하 우주, 이런 데까지 무슨 탐색선을 보내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얼음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별은 별인데 얼음덩어리로 되어 있는 별이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일까. 우주의 신비는 지금 더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 별들의 세계보다도 그것이 찬란합니다. 성운이나 이런 것이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나 빙하우주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신비스러운 우주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그 빙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한 얼음별, 이것은 아주 거대한 구슬, 아주 맑은 수정과 같은 그렇게 보이는 크고 작은 구슬들이 모여있는 장소일 겁니다. 얼음별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아주 얼음 구슬들이죠. 얼음 구슬들이 여러 크기의 구슬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이 그 빙하 우주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그 독일 학자 헤르빙가가 뭐 여러 가지를 글을 쓰고 그 소위 그 벨트 아이스 테오리에 대해서, 벨트 아이스 레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빙하
우주를 채우고 있는 얼음별들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빙하 우주 강의를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는 목성만큼 큰 그런 얼음별도 있을 것이고 지구만한 얼음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달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크기에 그리고 둥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각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얼음의 형태가 존재할 텐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얼음별이다. 빙하 우주를 채우고 있는 존재는 얼음별들일 것이다. 거기에 만일 빛이 닿으면은 그 빛이 굴절돼 가지고 그 얼음별에 일어나는 그 현상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신비스러운 것에 아주 극치, 신비스럽고 또 신비스럽고 또 신비스럽고 신비스러운 그거의 아주 최상급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